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다툰 적도 몇 번 없고 유머 코드도 비슷해서 나름 잘 맞았어요. 남편 성격은 부드럽고 다소 센 부분이 있는 저를 많이 진정시켜주는 면이 많았어요. 친정에서도 왈가닥인 딸이 남자 잘 만나? 온순해졌다. 며 이제 사람 구실을 하나 보다 하며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주변에서 성격이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단 둘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좀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셔서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어요. 어서 돈 벌어서 엄마 고생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운이 좋았던지 졸업 후 꽤 좋은 회사로 취업해서 시작했어요.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이라 저도 만족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기 전에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며칠이 돼도 뭔가 신경 쓰거나 걱정하는 표정이길래 사람 성질도 긁지 말고 얘기하라고 재촉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네 사주 좀 가져오라고. 계속 난리시네. 너 사주 같은 거 안 믿잖아. 그래서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그럼 알려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시간 뭘 더 써야 되나? 나 밤 12시 35분에 태어났어. 사주 바보시라고 그래. 우리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아이, 그런데 안 좋게 나오면 반대하실 텐데 어떡해? 우리 엄마, 당신 생각대로 꼭 해야 되는 성격이라. 그럼 내가 우리가 따로 봤던 곳은 잘 나왔다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 어머니 좀 어려운 분이셔. 나한테 남동생이 있는 거 말했지. 사실 어릴 때부터 나는 엄마 기대에 맞추느라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잘 나온 건데 동생은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 기대는 언제나 나였고 동생은 엄마가 뒷전이고 나한테만 신경 쓰니까 취업도 해외로 나간 거고 엄마 안 보고 사니까 오히려 편안하던데 동생까지 해외 가서 잘 못 보니 나한테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때 저는 아들이니까 어머니로서 신경 다 쓰는 거겠지 했지만 남편이 좀 걱정하길래 보통 어머니보다 조금 유난스러우신가 했죠. 그런데 상견례 때 가관이더라고요.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진주 반지까지 세트로 하시고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머리 스타일 하시고 명품백까지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시집 가시는 줄 알았어요. 뭐 상견례 자리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신 건가 싶긴 했죠. 저는 엄마랑 단 둘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좀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셔서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어요. 어서 돈 벌어서 엄마 고생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운이 좋았던지 졸업 후 꽤 좋은 회사로 취업해서 시작했어요.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이라 저도 만족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은근히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훈이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다 보니 사실 그동안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성훈이도 연정이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연정이가 야무지다고 하고 성훈이가 칭찬을 많이 해서 결혼 허락했죠. 저희 엄마는 자식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잘 키우셨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엄마에게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복덩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대해주세요. 저도 딸이 없어서 정말 딸이 갖고 싶었는데 연정이 며느리기 전에 딸같이 잘 대할게요. 사실 사주를 봤는데 연정이가 우리 아이를 좀 잡아먹는 사주로
나왔는데 남편 너무 기죽이지 않고 살면 되죠. 그래도 둘이 궁합이 좋다고 하니 그런 면만 잘 좀 해주면 잘 살 거예요. 하시는데 처음 뵙는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인가 싶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제 허벅지를 살며시 잡더라고요. 참으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지지 않거든요. 사실 성격 같아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잡아먹는 게 어떤 건지 직접 시연해 드리려 했지만 엄마 얼굴 봐서 참았어요. 다행히 예단은 많이 원하지는 않으셔서 별로 싸울 일 없이 결혼 준비는 별탈 없이 잘 진행되었고 곧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놓은 집이 있었는데 전세를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해서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으로 다 묶인 상태라 돌려줄 전세금을 구해야 했고 남편 결혼 지참금과 부족한 돈은 대출 받아서 해결했죠. 시어머니는 제게 너희 꼭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냐? 거기 그냥 세 주고 이쪽으로 오는 건 어때? 직장도 이쪽이 더 가깝지 않니?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집 사주실래요? 그럼 올게요. 하니까 할 말 없으셨는지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해서 끼우자마자 메시지가 울리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어머님이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시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조금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이틀에 한 번씩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 보시면서 아침은 잘 챙겨 먹어서 보낸 거냐고 하시고 금요일 밤에 주무시고 토요일에 회사 안 나가서 좀 늦잠 자는 편이라 늦게 일어났더니 아침에 음식 한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편히 자고 있으면 된다. 내가 아침마다 와서 해주면 그만이지. 뭐? 하시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시길래 그날 이후로 어머님 못 오시게 막아버렸어요. 남편도 알겠다. 자기가 중간에서 막는다. 길래 두고 봤더니 다음날부터 어머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아들과 이별하는 그 시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저도 최대한 봐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공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화들이 많았지만 그중 하나만 말하자면 남편이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왔는데 마침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받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긴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오시겠다면서 차 가지고 오시더니 담요까지 꽁꽁 싸매면서 얼른 응급실로 가서 링거 맞고 자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파 죽겠는데 좀 나도 쉬라고 짜증을 내는데 우리 아들 아프면 안 된다. 면서 응급실 가서 링거 맞자? 하시는데 정말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질리는데 그 와중에 아들 몸보신 시켜줘야 한다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와이프가 해준 음식 맛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며 앞치마를 두르실 수 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어머니, 좀 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제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집에 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야? 지금 네가 나를 내쫓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밥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 그래서 제가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주말에 몇 번씩 전화하시고 영상통화하시고 정도가 심하다.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어머님은 제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으시더니 우리 성훈이 꽃게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성훈이 저번에 보니까 피부가 많이 상했더라. 네가 잔소리 많이 해서 힘든 거 아니냐? 시끄럽고. 나가서 꽃게나 사갖고 와라. 음식은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저야말로 어머니 간섭에 재미없게 못 살겠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니 못 봐요. 뭐야? 내가 주말마다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안 보겠다니? 내가 그 좋은 선자리 다 마다했고 마음에 안 드는 너. 그래도 생활력 하나 강화돼서 허락했는데 처음부터 싹스머리 없는 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주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구나. 뭐라고요? 가정교육을 못 받아요? 어머니 말씀 좀 심하시네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며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건 뭔데요? 지금 하신 거 모욕이 있고 지금까지 주말에도 이렇게 오시면서 스트레스 주셨잖아요. 저 어머니 다신 안 봅니다.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저도 언성이 높아졌어요. 특히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신 건 저희 엄마까지 모욕한 것 같아서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커서 어머님이 저희 엄마 모욕하신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남편도 밉더라고요. 그날 이혼하자고까지 얘기했었네요.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큰 상처고 그리움인 거 아는데 그 부분을 어머니가 상처 주신 건 잘못하신 거 맞아? 하지만 엄마 성격상 너한테 사과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말해도 지금은 안 들으실 거고 장모님께도 내가 가서 진심으로 사죄드릴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사과에 조금 마음이 풀어지긴 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에게 어머님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말라고 자기만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더니 저희 시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바탕을 쳤다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만 마음 풀고 안 보겠다고 하지 말거라.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신 것도 아니기에 아버님 말씀은 믿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과하신다고 한들 제 상처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결혼하고 2년 동안 도가 지나친 어머님 행동 다 참았어요. 상처까지 받은 지금 더 이상 어머니 뵐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겪은 걸로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연락 끊자마자 10년 묵은 체증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예 번호 차단해버렸고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댁에 가지 않겠냐고 하더니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시댁 방문하자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연 끊은 지 5년이 지났어요. 시댁에 관련된 행사는 결혼식이든 회갑년이든 장례식이든 일절 참석하지 않았죠. 그래도 손자는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댁 갔다 오겠다고 하면 아이, 용품 가방에 바리바리 싸서 아이만 남편에게 넘겨주고 갔다 오게 했죠. 엄청 예뻐하셔서 남편 핸드폰으로 자주 영상 통화하긴 했는데 그것까진 참았어요. 사실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몇 번 직접 방문하셨는데 제가 문 안 열어 드렸거든요. 없는 척 했어요. 인터폰 하면 열어달라고 난리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안 본다고 선언한 이상 제 공간만큼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물론 어머님은 그때마다 못돼 먹었다면서 난리치기도 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커버해주느라 많이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인 걸 밝히면 제가 문 안 열어줄 거라 하시니까 초인종만 누르더라고요. 마침 택배 올 게 있어서 택배인가 하고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5년 만에 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밀쳐내고 집에 들어오시더니 너 내가 아주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나랑은 안 보겠다고 인연 끊어놓고 아주 친정에다가는 다 퍼주면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내 다짜고짜 신발도 안 벗으시고 들어오셔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행동에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니는 씩씩대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메신저에 있는 저희 엄마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제 눈앞에서 흔들어 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셔서 메신저가 뜨는데 엄마 프로필 사진이 엄마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꽃밭에서 사진 찍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연 끊고 살다 보니 매일 집에서 심심하셨는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시면서 제 프로필과 엄마 프로필 사진도 매일 보시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프로필 사진 보시고 당신 아들이 여행 보내줬다고 생각하시고는 격분해서 이렇게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신 거였고요. 너 이거 누구 돈으로 여행 갔냐? 어? 너 우리 아들 버는 돈 다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차면서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다 쓰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안 쓰는 건 식당에서 일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여행을 가? 내 아들 돈으로 간 거 아니야? 내가 안 그랬던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알아도 그동안 참고 넘어가 줬는데 5년째 시댁에는 오지도 않으면서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너네 엄마 호강이나 시켜주는 거야? 저는 순간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에 만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돈은 저도 벌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여행을 우리가 보내드리던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신경 끄시고 나가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며 제가 어머니 등 떠밀며 나가라고 하자 뿌리치시면서 어디서 못 배워먹어서 버르장머리 없는 건 여전하구나. 너 이러면 당장 이혼해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내가 너 따위 며느리 보려고 우리 성훈이 애지중지 키우는 줄 알아? 우리 성훈이 얼마든지 좋은 와이프 얻을 수 있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자꾸 또 그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참지 않았죠. 어머님은 며느리 잘 보셔서 한몫 챙기려고 아들 키우셨나 봐요. 제 이혼을 왜 어머님이 응원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니까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제가 그때 처음 잡혀봤어요. 이게 머리카락 때문인지 속이 뒤집혀서 그런 건지 정말 정수리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성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같이 머리채 잡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 엄마라고 머리채는 안 잡고 제 머리채 잡고 있는 손목을 잡으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놓으세요. 하니까 무슨 년 하면서 온갖 욕을 하시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그 꼴을 하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서서 저를 뒤로 세우고 어머니를 마주 보더니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 언제까지 저 여우 같은 것을 잡혀 살 거야? 어? 저것이 네가 번 돈 다 자기가 가로채서지. 엄마, 여행 보내주고 돈 갖다 주고 시부모는 아주 개똥으로 생각하고 오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집이 울리도록 외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냐고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도 참다 터진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를 산발한 채로 씩씩대며 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런데 어머니는 황당해서 벙찐 표정으로
성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남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푹 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아들이 본인 말만 따르는 순한 양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모든 게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남편 본인이 직접 정리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어머니, 이 사람이 왜 어머니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연 끊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엄마 이해해드려야 돼요? 집에 갈 때마다 애 아빠 있는데 애 엄마 욕하는 것까지 저 참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와서 행패 부리시는 건 너무 하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울먹거리시면서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는 밖에 나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그 돈 다 여우 같은 게 다 가로채고 하루하루 최고. 너는 머슴하려고 결혼했어? 맏며느리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5년 동안 시댁에는 콧배기도 안 비치면서 뭐 잘났다구지. 엄마 여행은 다 보내주고 엄마한테만 잘하고 있고 그 마마걸 딸이라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애는 내가 봐줄게. 남편은 분노를 겨우겨우 참는 듯이 입을 꼭 닫더니 이내 폭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이 정도셨어요? 엄마 아들을 와이프 등살에 잡혀 사는 아들로만 보셨어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엄마한테 너무 지쳤어요. 이제 어머니 안 뵙겠습니다. 저도 연 끊겠습니다. 남편의 폭탄 선언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예상치 못한 발언에 충격을 받았고요. 아들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남편 팔을 붙잡으며 성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연을 끊겠다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여우 같은 게 너 세뇌시켰냐? 안 보겠다니. 예준이는 나 안 보면 네 아버지도 안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예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돼. 어디 감히 부모를 안 본다고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엄마 그만하세요. 어떤 아들이긴요? 저 더 이상 대기업 다니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퇴사한 지 3년째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손가락 3개를 펴고 회사 관둔 지 3년째라 강조했어요. 뭐? 퇴사한 지 3년이 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지난주까지 회사 잘 다니고 있다 했었잖아. 퇴사했다니? 그건 엄마가 해도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더 잡히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중식당에서 음식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 장모님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신 거? 그거 사실 장모님이 일부러 가서 사장님한테 저 잘 봐달라고 하면서 도와주신 거였고요. 중식당? 네가 어떻게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던 네가 왜 중국집에 다니니? 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사실 남편은 3년 전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와서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타나고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대기업 다니는 아들, 자부심이 강하신데 어떻게 관두냐면서 며칠 휴가 내고 쉬어보겠다 했지만 그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만삭이었는데 임신 내내 입덧과 조산기 때문에 몸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가 태어난 날짜도 다가오는데 휴직도 안 되고 퇴사는 더욱 안 된다고 버텼지만 그런 모습 보기 힘들고 남편도 회사에 정이 떠난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자고 행복한 일 찾으라고 했습니다. 퇴사하고 집에 온 날 남편은 만삭의 아내에게 미안했는지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 아가와 셋이 당분간 좋은 시간 보내자고 다독였더니 그동안 힘든 마음이 무너졌는지 절 안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휴식은 길었어요. 2년 정도 쉬면서 그동안 제가 아이 낳고 복직해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거고요.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어느 정도 나아지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남편 아는 지인이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중국 음식 할 줄 알면 먹고는 산다고 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처음에 음식을 하고는 라면 끓이는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였어요. 저는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 씩씩한 척 했지만 친정 가서는 펑펑 울기도 했죠. 친정엄마는 제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네, 시어미는 좀 아니어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셨어. 너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진국이더라.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해줘. 장모님 심심하실까봐 전화했다면서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는지 정말 네 시어머니가 복덩이 데려간다고 자랑했지만 복덩이가 맞긴 맞더라. 그리고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보조일이었지만 중식당에서 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해보겠다며 열심히 중식 자격증 공부하다가 요리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몇 년 더 배우면서 돈 좀 모아 저희만의 중식당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확실히 그날 충격이 크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말을 못했겠죠. 결국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바로 119 불러서 남편과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고혈압이라서 충격으로 잠시 쓰러진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정신 차리자. 남편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사실 장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 배우는 식당에 오셔서 사위 잘 봐달라며 단체 손님도 데려와 주시고 제가 중국집에서 요리 배우고 있는 것도 전혀 창피하지 않으시고 지인분들한테 우리 사위라고 소개해 주시고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그저 아들이 직장 관둔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직장은 왜 관둔 거냐? 그 좋은 직장을 왜? 에휴, 그리고 그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 전에 네, 이모들한테 우리 아들도 잘 다니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에 너한테 여행 보내달라고 할 거라고 얘기까지 다 해놨는데 네, 이모들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왜 관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제가 회사 그만둔 것만 창피하세요? 그럼 안 창피하니? 버젓한 남들 부러워하는 회사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중식당이라니. 그것도 보조. 어디 가서 그러니 하고 있다고 하지도 말거라.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내가 이래서 어머니보다 장모님께 더 마음을 열었나 봐요. 장모님은 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자랑스러워 하셨고 대견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인 제가 부끄러우세요?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네, 동생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고 번듯한 직장 못 가서 지금 해외 나가서 돈 번다고 연락 한 번은 없는데 내가 더 하나만 바라보고 너 잘 돼서 넌 내 자랑이었는데 에휴 하시면서 우시더래요. 저는 아이 때문에 병원에서 일찍 나왔는데 남편 말로는 고백에도 어머니는 그저 당신 아들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 안 하시고 그저 좋은 직장 관뒀다는 것만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니 어머니 안 뵙고 살게요.
어머니도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남편은 우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설득하시더래요. 남편은 그래도 평생 키워준 부모인데 순간 안 보겠다고 살겠다고 한 건 너무했다 싶었나 봐요. 시아버님이 당신 봐서라도 한 번 와달라고 계속 부탁하셔서 찾아뵙고 시아버지께도 그동안 회사 관두고 중식당에서 일하기까지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도 남편 퇴사 이야기에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버님도 3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계셨으니 그러실만 했죠. 그래도 같은 가장으로서 이해하시고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고생했다고 하셨대요. 남편은 장모님이 많이 위로해 주셔서 힘낼 수 있었다면서 장모님의 칭찬을 하죠. 어머님이 여행 얘기를 꺼내시며 너는 대체 누구 아들이냐? 어? 너 낳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온 건 나였어. 네 엄마는 나라고. 장모가 좋긴 뭐가 좋아? 사위는 주방에서 불 맞아가면서 가래 손 베어가면서 온갖 고생하고 있는데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팔자 좋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어머니, 그 프로필 여행 사진 제가 찍어드린 거예요.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꼭 구경시켜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하루만 휴일이라 멀리 가지도 않았고 그냥 동네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여행도 아니었죠. 근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7년 만에 처음 모시고 간 거였어요. 너는 네 엄마가 그런데 데려가지도 않고 네? 장모만 데려가냐?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기생콩 같은 계집한테 다 뺏기고 그 엄마한테도 뺏기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은 그런 어머니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그만 좀 하라고 그 점잖은 분이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가끔씩 시아버님하고 연락만 주고받을 뿐 시어머니 연락은 절대 안 받더라고요. 매몰차게 끊음이 확실한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딱 자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소름인 건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어머님 번호는 차단했으니까 아버님 전화로 연락하시더니 제가 받자마자 저에게 우는 목소리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러다가 아들 잃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나도 남편에게 상황 들었고 대신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시라고 볼 거면 밖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어머님과 단둘이 만났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둘이서 부부가 힘을 합쳐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니 일단 받아봐라 하시며 제 앞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요.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현금으로 2억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돈이냐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말을 흐리시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중식당을 개업한다면서 그때 무슨 돈으로 하려고 이걸로 일단은 가게 차리고 나중에 천천히 갚도록 해라. 며느리에게만 우리 아들 맡길 수만은 없지. 부모인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태도가 너무 순식간에 바뀐 것 같아서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아들에게 직장을 왜 그만뒀냐고 막 따지셨는데 갑자기 식당 차린다고 돈을 가져오시니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거 무슨 돈인데요?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아버님, 연금으로 계속 지내셨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시면서 에이, 비상금으로 좀 있었지.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 너는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러냐? 진짜 그때 들생 며느리라고
처음 집에서 이야기해줬었는데 그냥 좀 수그리고 들어봐라. 일단 통장 가져가서 아들 줘. 사실 2억이면 저희에게 엄청 큰 돈이긴 했습니다. 고민스럽기도 했고 남편이 나중에 가게를 차리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면 되는 일이고 제가 그동안 본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믿고 받을 순 없었죠. 그냥 그 통장은 다시 어머님께 반납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나중에 식당 차려도 저희가 알아서 저희 힘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쓰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뻘겋게 올라오시며 자꾸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저를 노려만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죠. 아마 제 남편에게 주려고 해도 그 사람 성격상 받지 않을 거라고 그 돈 다시 은행에 넣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외국에 있는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식 들었다면서 시아버님과 통화한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대출 이야기를 도련님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동생이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하신다면서 전세 받아서 막으면 되니까 돈이 급하게 들어갈 것 같다면서 동생 보고 한국에 언제 오냐 물어보셨다는 거야. 갑자기 집을 전세 주시면 대체 어디서 지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면 남편이 그러는데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엄마는 끝까지 포기 못하셨구나.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게 빠르겠다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들은 근황인데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도련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고 집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면서 저희가 당신을 버렸다며 하소연한다는데 도련님 입장에서는 평생 형에게만 관심 주고 항상 자신은 뒷전이던 엄마가 갑자기 매일 영상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 들어와라. 이러는데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살아오던 삶이 있던 터라 이런 어머니 행동이 너무 숨막히더래요. 처음엔 잘 받아주다가 점점 하루에 몇 번씩 영상 통화하면서 자신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너무 숨막혀서 도련님도 어머니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느꼈지만 저는 영원히 연 끊고 지내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님 번호도 차단하기로 했고요. 어쩐지 갑자기 그리 큰 돈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아예 합가에서부터 지내기로 방향을 잡으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때 2억을 받았다면 어머님이랑 합가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한 덕분에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도 아들이 있기에 시어머니 같은 엄마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 생각만 하며 밥 먹고 말뚝 받고 지내는 것도 행복해 보이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도 귀하고 이쁘지만 본인 인생을 더 풍부하게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저는 나서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만나겠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의견 존중할 거고요. 다만 저는 시어머니와 연 끊는 건 계속 유지할 거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따뜻함을 채워나가려 노력하려고요. 다른 분들 가정에는 따뜻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